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고 친애하는 사랑하는 우리 희두형 인기 유튜버. 우리보다 2살씩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황희두 우리 공관위원께서 네. 이제 가장 연장자시고 우리 네. 방송에 오면은 네. 뭐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도열해가지고 90도로 인사합니다. 황희두 그 공관위원 이 느낌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황희두 위원이 우리 방송에 최근에 결방을 많이 했어요. 예.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에요. 새날에 출연한 사람들이 공천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그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쨌건 간에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일부러 방송 안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무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우리 희두 오빠가 이렇게 속이 깊습니다. 네. 그것이 새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지금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 게이머죠. 예. 여성 게이머. 전 게이머. 근데 대리 게임 논란이 뭐예요? 지금 황희두 의원이 한 말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이제 보통 롤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폭넓게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게임 그 시나리오의 특성상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등급이나 아이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게임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연습했는지가 바로 대본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왜 이렇게 그 롤이라는 게임에 열두를 하냐면 공평하거든요. 굉장히 공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분명하게 성과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실력이나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도 못하고 내가 속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례 1번 후보가, 정의당의 비례 1번 후보가 대학생 때 게임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한테 자기 게임 아이디를 줘서 대신 게임을 하게 했다는 거죠. 뭐가 걸려 있는 대회였나 보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게임하는 시간과 레벨 올리기 연습하는 스킬만큼 레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게임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사기라는 건 어떤 그 경제적으로 피해 보는 상대방이 있을 때만 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그 현실 법률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사기인 거예요. 대리 시험이라고. 예, 대리 시험인 거죠. 근데 그런 후보가 정의당 1번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댓글창에 푸나님 게임 몰라 하시는데 이보세요. 나 게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했던 게임이라고는 테트리스, 갤러그 옛날에 오락실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스타가 그렇게 유행할 때는 나는 게임을 안 해봤습니다. 구한말에도 테트리스가 재미 없어해요. 그런 게임. 그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게임하는 사람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롤이라는 게임 자체는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관계가 게임 안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레벨로 결정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권이에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아닌 타인의 실력을 빌려서 속였다는 건 이거 가짜 위장 신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인 공노할 짓이거든요. 현행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굉장히 미약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조선일보가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같은 이슈인데 조선일보에서는 조국을 두둔한 황희두가 어떻게 이렇게 정의당 1번 후보 류호정 후보를 비난할 수가 있냐는 논조로 써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건 이제 조선일보 보도니까 차치하고, 저는 이번에 정의당 비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득표율이나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정의당에 그렇게 지금 사실 야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당이 들어오는 게 대의를 위해서는 좋지만 이 비례 리스트를 보면은 진짜 찍어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여성이나 청년에게 가점을 주는 거는 약자라서 준다고 칩시다. 물론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1번 당선된 유호정 후보와 정말로 득표율로 1위를 한 사람의 퍼센테이지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 거예요. 1번 득표한 사람은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 청년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4번이 됐는데 아니 그렇게 한 9배, 10배 차이가 나면 사실 그거는 민의를 왜곡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가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이런 행태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니 다른 2번, 3번도 아니고 1번에서 이래버리면 정의당은 타격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점들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는데 비례연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 그리고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우리 찍어주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요 선택이 언젠가는 정말 후회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나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이 대의를 보고 따라가는 정치인이나 정당에는 분명히 대가가 옵니다. 빚을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는 언젠가 꼭 그 빚을 갚으려는 지지자가 생겨요. 이건 정말 나중에 충격적인 내가 방송 한번 하려고 해요.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증 나요. 궁금해요. 현기증 나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느낌의 진보 정당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득을 얻는 대표적인 그룹이 뭐야? 미래통합당 같은 정치 계파잖아요. 근데 진보의 한쪽에도 그런 계파가 생긴 건데 말하자면 당이라고 하는 건 당원들의 결정이 최고죠. 근데 그 당원들의 결정을 당 지도부가 잘 끌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각 계파가 엄청 몰려 있어가지고 휘둘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전당원의 여론이 그 당의 여론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당원 투표하잖아 민주당도.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당의 다수가 된다면 아찔하지 않아? 이 개혁 연대로서의 정의당이 아니라 그 지점을 지금 우리가 높게 깊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연대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지. 그거를 끌려가면 당 대표도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드리고요.